이란이 우리보다 뭐 몇십 배 크고, 지금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그 이베리아 반도에 뭐 아라비아에 뭐 중앙아시아에 지금 이게 너무 큰데 어 그런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간 사람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감을 우리 나가면 뭐 전라도 경상도 상관없이 심지어 북한 사람을 만나도 땡긴다니까요. 그게 그 어떤 긴장감이죠. 뭐 생존 본능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 유나 쌤 질문이 누가 가지는 유대감인가에 따라 가지고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환대 있지 않습니까? 환대.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슬람식 환대일 수도 있고 유목적 환대일 수도 있고 페르시아적 환대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종합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목요일에 우리 세미나를 하는 그 책을 읽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종교이기도 하고, 뭐 기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아주 국제적인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유나 선생님께서 보신 것처럼, 어, 무엇이 극도로 대립할 만한 데에서 이렇게 같이 하게끔 하는가에 그거는 되게 문제 설정이 좋죠.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쌤들도 타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일단 네가 나랑 다르다. 내가 너랑 다르다 의식이고 순위 시야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이 꾸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둘의 차이가 유교랑 이슬람이랑 차이보다 크지는 않겠죠. 그 이제 어떤 다르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어떤 조건에서 바라볼까라는 거네요. 그런 큰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을 이 책안에서 찾아보죠. 책안에서. 책안에서는 그 근데 너르게는 지금 그 자이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이분바트가 움직이는 그 네트워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이아의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또 어떤 종파를 가지고 있느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투타가 이렇게 보고 가는 데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질문을 종합하면은 그 다른 것에 대한 이스라엘 그 이분 바투타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 두 개를 종교적 대립 문제도 가져가고요. 그러면 5장을 해볼까요? 5장. 5장이 리쌤이 하시는 부분이네요. 너무 그 재밌으셨죠? 드디어. 시기지도에서 그 그 왼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된 것이 홍해이고, 그 아라비아 반도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홍해가 있고, 이렇게 타고 나오면 인도양이라는 큰 대양이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그 위쪽으로 타고 또 만으로 들어가면 페르시아해. 그래서 이 바닷길을 따라가면서 여러 해안 도시나 사막 도시를 들리는 오장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 먼저 메카에서 어, 그 햇수로 3년간 우접을 하는데, 그 마드라사라는 이 이슬람 학당에서 장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집중하면서 어, 템플 스테이처럼 몇 년 템플스테이네요. 있을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성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지답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상인들이 도둑을 맞고, 근데 그 도둑이 왠지 관리들이나 관리 가족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 암시가 좀 있고, 그다음 또 그거 가지고 국제적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집트 쪽
또 이 메카 쪽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따라가서 폭행, 살인, 또 군사 파병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벌벌 떨고 그다음에 이 관리들이 여기 술려오는 상인들을 내 재물을 뺏고 또 그 관리들의 자식들이 막 위세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서 이 대조적이다. 그래서 이 장 내내 약간 대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메카로 들어가는 그 관문 도시가 제다라고도 하고 짓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 정부의 관광 사진에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네.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성, 여성들이 아주 근사하게 이 사진에 많이 음,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벽감 음, 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이렇게 멋있게 장식이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염송을 설교도 하고 염송을 할 수 있고 선풍기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좋았고요. 이제 예멘 땅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거는 13세기 그림이라고 하는데 여러 인종들이 있고 이슬람 사람들의 이 특징적인 복장, 옷들의 차이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어, 이제 맨 처음에 가장 큰 도시, 그러니까 큰 도시를 좀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큰 도시에서 이 대사원에서 금욕주의자들을 보면서 어, 아까 진진쌤 얘기하셨던 그 인용문인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다음에 자비드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대추, 야자수, 원림, 숲이 유명한 것 같았고, 이 명절 같이 대추, 야자가 익을 무렵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나들이를 가서 도시가 텅 비는 장면도 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도, 그 도시별로 다 특징이 있는데, 이제 왕이 있는 왕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비판적이죠. 왕도 사람들은 어딜 가나 대체로 이 꼴이다. 이런 표현이 재밌고, 그다음에 항구 도시인 아단, 그리고 아덴이라고도 하던데, 여기는, 상인들이 자카트도 제대로 꼭꼭 납부한다. 이런 표현,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사낫이라고 되게 유명한 오래된 어, 경주 같은 그런 큰 도시 같았는데 끝에 이렇게 사원도 있고요. 굉장히 장식적인 도시 외관이 음, 유네스코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고요. 구시가지요. 다음 이렇게 어,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쪽 그 연안으로 넘어가는데요. 어, 이제 예멘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소말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섬에 그 시장, 그 어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낙타고기 팔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너무 냄새나고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좀 깔끔하고 정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취향을 볼 수 있고요. 음, 근데 사진을 찾아봤는데 너무 막 악취날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넣는 게 좀 편견인 것 같아서 좀 깨끗한 시장 사진을 넣었습니다. 다음 소말리아로 넘어가는데 이제 마크다슈, 지금 모가디슈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음식이 너무 많이 먹는다. 세 끼를 먹는다. 그리고 뭐 밥은 이렇게 볶고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반찬들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금욕주의자들의 그냥 보리빵에 소금에 박하 요렇게만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장면과 좀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긴 한데 소말리아 음식이 지금도 유명한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이제 워낙
내전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가 있는데도 여전히 그 고향 음식을 먹으면서 향수를 달래는 그런 사진이 있어서 현대 사진이 좀 들었어요. 다음 이것은 쿨와라는 곳은 이제 탄자니아의 곳인데 어 흑인들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현재 지명은 다르에스살람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바뀌는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여러 인종들이 있고 근데 이제 작은 나무 목조 사원에 가서 우물에서 이렇게 우리 바가지 같이 손잡이가 있는 바가지를 허벅지에 끼우고 이렇게 막 세정을 하는 장면이 어 재밌게 그려져 있었고요. 또 사진은 안 넣었지만 이 원주민들이 얼굴에 문신을 하는데 눈 주변에 점을 동그랗게 찍는 그런 문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을 가나라는 술탄은 해시지부라고 해서 정말 넉넉하게 베푼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의 그런 원주민들의 고장을 정토해서 전리품을 노획한 것을 이슬람 법에 따라서 저축도 하고 순례자들에게도 희사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좌파루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인도양의 면한 항구 도시라고 하는데 어 현재 지명을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좀 인도까지 그리고 홍해까지 딱 한 달 그 중간 그 지역이어 가지고 상인들 혹은 또 국제적으로 많이 와 있는 것 같았고요. 어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데 "쌀은 수입해서 먹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노예, 머슴들의 이런 노동 활동에 대해서도 표현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원래는 예멘 왕의 관할이었는데 여기 파견한 관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공무를 진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독립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근데 이곳의 왕의 특징은 백성들하고 접촉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오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멀리 가고 또 뭐 사는 궁전도 혼자 지내시는 것 같고 그분들끼리만 지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식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나 높은 사람들을 접견할 때 꼭 이 필발과 빌랑을 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취도 제거하고 뭐 이런 사교를 위한 그런 식물들인 것 같았고요. 인도 호두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 코코넛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눈, 코, 입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사람 머리 같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야자나무라도 물이 좀 있는 지역에서부터는 코코넛 대추야자는 물이 좀 없는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데 물이 좀 있는 곳에는 코코넛도 생겨서 "처음 본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 코, 입이 있는 건 처음 알았고요. 그러네. 그다음에 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그 상인들이 짐을 많이 싣고 가는 그 밑에 창고처럼 되어 있는 그런 배들 뭐 좀 작은 배들 삼벅이라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인들은 아랍배를 다 다우라고 그냥 통칭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키피디아에는 다우라고 하면은 이 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덴항의 다우 우표고요. 어 인도양에서도 지금도 많이 볼 수 있고 낚싯배도 있고 또 이 작은 배 삼복 이야기는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에 나와서 이 배를 타고 와 가지고 이제 큰 멀리서 오는 배에 '누가 탔나.' 이렇게 살펴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만 백길에서 예멘 지나서 이제 오만으로 가는 이 백길에서 '이분 바투타가 많이 흔들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며칠 내내 건대추야자와 물고기만 먹다가 새가 바닷새가 물새가 많은 어떤 섬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막 새를 잡아먹는데 이 이슬람 도살법을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어
힘들어하고 아무리 나무라도 사람들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큰 도시의 사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가까운 곳에서 하선을 중도에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길안내자와의 갈등, 뭐 무기를 휘두르고 뭐 도둑 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 뭐 의심, 뭐 육체적 피로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면서 까라텟이라는 곳에 가서 며칠 누워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만의 나주아시에서는 음, 이 사람들 매우 다르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사납다. 그리고 그 시아파의 창시자인 알리를 살해한 이분 물잠을 찬양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방탕한데 왜 방탕하다라는 그래서 좀 여자분들이 자유로우신 것 같았는데 술탄을 찾아와서 사탄이 저의 머리에 침습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가서 술탄의 이웃으로서 방탕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오만 흥미로운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분 물잠이 알리를 살해하는 그런 장면에 대한 현대화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이제 페르시아 해 쪽으로 넘어가서요. 그 페르시아만 그 해협에 그 좁은 길에 호르무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에 왕하고 또 왕은 자기 형제를 독살하고 또 그 형제의 자식들이 자기를 암살할까 봐 두려워서 옷도 평민의 옷을 그러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음식도 다 같이 먹는데 자기만 혼자 음식을 안 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이어서 대조적으로 사막의 강도 괴수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 칭송이랄까? 어 좀 음 의적처럼 있는 그런 강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의 묘는 사람들이 참배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해안 도시에 이제 이란 쪽의 까이스시에서 진주 잠수부들 어 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흥미로웠고 이 페르시아만의 이 건너편의 바레인도 그렇고 이런 진주 잠수 다이빙 이 부분이 좀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 페르시아 해에서 바레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바레인, 쿠타이프, 하즈르 등을 거쳐서 어, 그 하즈르 족장과 함께 다시 성지순례를 떠나서 메카에 도착을 하는데 이 해에 그 이집트 술탄인 맘루크 왕조의 나시르 왕이 성지순례를 와서 어, 또 모반 사건을 겪고 이 왕이 직접 그 자기를 모반하는 시종이나 음, 숨겨둔 아들을 독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이집트가 이렇게 시리아랑 또 이 메카까지 다 어, 관할하는 그런 확장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그 이미지도 되게 재밌었고, 선생님께서 그 책 내용에 맞는 현대적 이미지를 찾아보셨네요. 여기 5장 얘기를 좀 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또 여행기 전체적으로 보면 인상적인 거는, 어, 그, 그니까, 환대하죠. 그런데 지나치게 환대를 잘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모든 순례자가 술탄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술탄이 그렇게 한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그 여행이 이거 뭐라 그래요? 그 하이하잖아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법학자가 술탄을 만나?
그 모든 순례객들이 움직이면 술탄이 다 부르나?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술탄이,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시대의 술탄들 다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쌤이 얍삽하다고 보신 그게 그 순례단의 규모하고 이분 바투타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고려하면은 아무나가 아닌 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심지어 콘스탄티노플 갈 때는 그쪽에 막 그 기독교에서 막 무슬림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하는 와중에도 되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뭐 공주들 다 나오고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얍삽을 할 수도 있네. 어쨌든 기적 같은 살아남음이고 또 어떠세요? 조금 더 얘기하고 갈까요? 네, 인상적인 저는 여기 뭐 요리법, 그다음에 그 아까 코코넛 자세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처음 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작다면 작고 아주 자세하게 쓸 수 있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시야가 진짜 넓달까? 호기심이 많달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입성은 저런데 성정은 어떻고 형제는 또 어떻고 이래서 전방위적으로 그 다름을 저 사람은 저런데 아우는 저랬고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쭉 보는 그게 그 인류학자는 장수한다지만 인류학 그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건강하달까? 뭐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여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여기가 진짜 배를 많이 타신 거죠. 배를 많이 타셨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입문세닷컴에서 만나요.